유재풍, 신창민 강사님들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를 듣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존경하는 김희범 총영사님, 그리고 오늘 이 강연회를 위해서 먼 길을 마다않고 달려와 주신 신창민 교수님, 유재풍 교수님, 또 동행해 주신 우리 최강수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오영록 한인회 회장님, 이군수 동남부 연합회 회장님, 또 차경호 동남부 제한국회 회장님, 조경구 프로이다 연합회 회장님과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 내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겨울이 어느새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화창한 봄날이 돌아왔습니다. 언젠가는 통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4월 5일 신국일 날입니다.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신국일 날
도봉산에 나무를 심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저녁에는 산만 푸르게 하는 나무가 아닌 통일을 염원하는 한 그룹 통일나무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야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10년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이를 예견하시고 통일은 대박이라는 저서를 발표하신 신창민 교수님을 오늘 직접 모시고 통일은 대박, 사실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7천만 남북한 한민족과 750만 해외 동포들의 수건이 통일이 과연 우리 민족에게 말처럼 대박인지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론에 근거한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동행해 주신 유재풍 교수님의 재미동포 사회의 통일론은 그 깊이를 더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의 통일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것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말에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라도 처음으로 이 통일남북 강연회가 무대에 기억되는 주제로 환영 말씀드리고 오늘 행사를 위해서 해주신 경통 이상감을 포함해서 임원 여러분 모두께 되어주시므로 축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강연을 위해서 또 오신 신창민 이사님, 유재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실제로 매우 중요하고 또 그러한 때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독일을 갔다 오신 이후에 고위공직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대통령에 의하면 미래는 꿈꾸고 준비한 자의 몫이다. 앞으로 5년, 10년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분수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 통일 시대를 앞당기에 대한 역사적 소명이십니다. 시대마다 소명이 다른데 우리의 경우는 통일의 사명을 띠고 살아갈 세대이고 우리의 행동이 미래를 바꾸고 우리의 평가를 바꾸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취지로 독일을 다녀오셔서 고위공직자들한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연이 우리의 소명의식을 더욱 확고하게 다듬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희우 총영사님, 민주통합 아틀란타 이상용 회장님, 나상호 노인회 회장님, 한인 단체장님, 오늘 이 자리에 강연을 위해 참석하시는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연설을 해주실 신창민 교수님과 유재풍 교수님 모시고 미주국 대한민국의 통일에 관한 고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한인회장으로서 매우 영광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신 교수님은 통일은 대박이다. 제목과 주제가 쉽게 다가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나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남과 북이 통일에 대한 오늘 이 시간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가능을 타인하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통일이 저절로 오는 일이나 있을 수 없다는 교수님 말씀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통일 관건이 경제력이 있지 핵한 외에 숫자가 있지 않다는 말씀에도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이제는 통일에 대한 보수 입장과 서로의 견해를 좁혀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연은 통일의 우리 사이에 점점 확산되고 있는 통일 반대론과 통일 무용론을 불식시키는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틀란타에 찾아주신 신창민 교수님과 유재품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통 전문위원으로 동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민주평통 안보관련의 특별 강사로 출연하신 신창민 교수님과 통일은 대박 사실이다 유재품 교수님 재미있는 사회 통일을 주제로 안보 강연을 해줄 축하합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청년사의 김이범 교수님, 한인의 고영록 교수님, 플로리다 종합조병원 교수님, 그 외에 참석해 주신 각 단체장님과 대한민국 동포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 수원 지방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희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4년에서 7년의 실형과 자격정지를 경고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이석희와 관련자들이 작년 5월 서울 합정동의 종교 수련시설에서 파업을 갖고 당시 북한에게 조성된 전쟁 위기 상황을 계기로 유사시 해와 전하고 평택 유류 저장소 등 국가 기관시설을 폭파하기 위해 총기를 구입하거나 폭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사전에 논의한 혐의로 내란 공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한 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 내의 보수 단체들이 힘을 모아 종북 세력을 척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애국 세력의 노력은 현재 다수의 한인들의 의식과는 배제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더욱 장려돼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통일부 산하의 북한 연구소가 지난 8월부터 약 2개월간 LA 지역의 한인 중고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결과 대다수가 별 관심이 없다라고 답해서 재미평포들의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미동포의 자유통일 및 중국 세력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빈약한 가운데 동남북 안보단체 연대들의 중국 세력 실체 알리기 등의 활동은 한국의 자유통일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좀 더 자유로운 영어로의 의사소통을 통해 미국 의회, 정부 등의 종국 세력의 실체를 알리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수 미국 내 저명한 대북 전문가, 정보기관, 정부 의회의 대북 담당자들 만나고 그들과 의견을 나눠보면 유독 그들 대다수가 한국 및 미국 내의 종북 세력의 급속한 확장과 위험성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미국 내 북한 담당자와 전문가들은 종북 좌익 세력이 아직도 매우 소수이고 과거 군사 정권 시절 독재 타도 등의 목소리를 내는 세력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19명의 테러리스트들이 9.11 테러를 일으켰고 3,000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그로 인한 미국의 이라크 등 중동 지역 전쟁 참여로 미국 사회의 경제가 혼란과 침체기를
맞는 분한 계기가 되기도 했죠. 비록 19명의 테러리스트로 그 정도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석기 일파를 비롯한 수백 명은 대한민국의 지휘부 혼란을 위한 노인 암살, 발전소, 방송국 등등 국가기관 사업 파괴 등 대한민국의 극도의 혼란과 폭동 소요 사태로 빠뜨릴 수 있는 충분한 수위를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종북 세력 척결에 앞장섭시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통일은 대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신창민 교수님과 유재풍 교수님께 제2동부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16일,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그 짧은 문구가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며 우리 민족에게 다가올 행운을 생각하면 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그저 멀리만 보았던 우리 통일을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국가 백년 대계를 이루기 위하여 통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모습에 플로리다 동부를 대신하여 감사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복 시대에 들어가며 통일을 준비하고 배tun인 장벽이 어느 날 무너졌듯이 우리 통일도 어느 해 봄처럼 소리 없이 DMB 155마일 철조망이 없어지는 그날이 곧 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내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동부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통일은 대박이다. 강인의 우리 통일을 한 발 더 앞당기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신창민, 유재풍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창민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미국 남가주대학 경제학 석사 그리고 미국 클레먼트 대학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학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명예교수, 한우리 통일연구원 이사장 등 화려한 양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창민입니다. 오늘 애틀란타 지역사회 지도자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통일 문제를 나누고 논의 말씀드리게 되는데 고맙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다행히 주최 측에서 크게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의 질문도 받으면서 서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통일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제까지 너무 많은 일들이 쌓여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하나 살펴가다가 보면은 사실 밤을 새워도 모자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어진 시간에 제가 가급적이면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계시던 말씀을 해주시면 저같이 논의를 해나가면 좋겠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남북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걸 그냥 다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시게 되면은 와서 닿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까지 가지고 계시는 생각은 잠시 이 1시간 동안은 그냥 내려놓으시고 아무 생각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처음서부터 백지에서부터 그려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오다 가다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우리 통일로 가는 길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려면 이제까지 가져왔던 것은 다 밑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뭘 더 가지고 싶은데 양손에 뭘 다 가지고 있으면은 뭘 더 가질 수가 없고 그런 뜻으로 이제까지 생각하셨던 것을 다 내려놔 주시고 그리고 우선 이 앞에 안보 강연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이건 안보 강연이 아니고 통일 강연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 안보는 필수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통일이 실종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통일로 가는 길 이 길을 같이 논의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꼭 이 중요한 부분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서 그 토대로 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가야 되겠나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2월 6일 날 연두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정치 구호라는 또 남이 해본 얘기를 그냥 한번 쓴 거라는 뭐 별 얘기가 다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통일은 대박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일은 대박이다가 맞습니다. 근데 통일은 그냥 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어갈까 그건 이제 우리가 하게 달렸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많은 말 중에 왜 대박이라는 말을 썼을까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게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일을 우리가 이루게 돼가는 과정에서는 통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걸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고 한다면 통일 비용과 통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걸 이제 비교를 하게 됐을 때 그로부터 나오는 그 이득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제가 이걸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을 쓴 그런 연유하고 그런 이유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왜 대박이라는 말을 썼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2년에 통일 비용을 체계적으로 거시경제 틀을 바탕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일명은 다른 나라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세계에서 처음 추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온 그 결과가 통일명이 들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비용이 덜 든다. 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신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논문을 끝까지 읽기가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처음에 나왔던 통일할 때는 비용이 얼마가 든다라는 그 액수만 아주 천면에다 크게 띄워놓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저보고 깜짝 놀란 거죠. 거기다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들면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게 결론에 나가 있는데 신문 기자분들이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통일 비용 얘기가 나올 때는 그 숫자만 나오고, 그런데 그 숫자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비교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보통 그 호주머니하고 비교를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백만 원을 수입이 된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 통일하는데 뭐 몇 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는 우리가 하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명이 이렇게 든다고 하더라도 통일을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보다는 우리가 얻는 게 훨씬 크다. 그 얻는 게 큰 거가 우선 당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통일을 우리가 성취하는 그 시점에 얻는 이득.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 쭉 우리가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분담 비용 이게 없어지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은 이익이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는 모든 분들의 그 통일에 대한 그런 의지 결집이 부족하다는 거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통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득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추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2007년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서에서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비교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보니까 통일로부터 오는 이득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보통 큰 게 아니고 아주 대단히 큰데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게 되면 이때까지 통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좀 기피했던 이런 자세로부터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부 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내용이 어디 가서 이렇게 부각이 된 적이 없고 다만 전문가 몇 분들이 이게 정말 이런 거 나왔구나 하고 이제 그걸 활용을 하시는 그런 정도에 그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계속해서 이제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풀타임으로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는 안 되겠어요. 이 내용을 국민들이 전부 알면은 반드시 통일적으로 전부 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그래서 강의는 다 접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 걸려서 책을 써가지고 2002년 여름에 책을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내용은 써놓고서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큰 이득이 온다는 걸 뭘로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역시 국리 끝에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박이라는 말밖에는 더 이렇게 큰 이득이 온다는 걸 표현할 길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감고 통일의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책 제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출판사에다가 제목이 이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안 해준대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게 책 제목으로 이게 품격에 어울리진 않아서 안
그래서 좀 해달라고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끝까지 좀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더 다르게 좋은 그런 단어가 이렇게 했다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해달라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마지못해서 책 제목을 그렇게 해서 출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경제적인 면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동안에 통일은 우리의 영혼이고 통일은 우리의 수권이고 그리고 통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거 말도 못하는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형제지간에 총불이 맞대고 싸우고 부모 형제지간에 얼굴도 못 보고 그리고 툭하면 총질하고 이런 거는 그대로 살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럭저럭 지나가가 아주 오랜 세월을 지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역대 정부는 하나하나 우리가 따지고 보면 정말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정부는 실제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쭉 보게 되면 반복, 그 다음에 분단 관리,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고 해야 평화공전. 그렇지만 제일 많이 나간다고 하는 평화공전이라도 평화공전 100년 해봐야 통일하고는 인연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건 계속 분단만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분단 상태로 그냥 쭉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이 결의의 양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언제 가다가 어느 시기에 누구한테 채여가는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가 구한 말에 우리 안에서만 서로 지지고 싸우다가 당한 거가 오래되지 않은 그걸 잊어버리고 또 안에서 서로 치근이 바꿔지만 싸우고 있으면 같은 영혼을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언제가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무슨 사단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통일이 되면서 제대로 된 당당하고 통일한 이 나라를 만드는 일 더 좋은 일이 오는데 이제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리고 했다고 하는 거가 통일에 대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 하는 식으로 했지만 그거 가지고서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그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은 이제 통일하게 되면 통일보다는 그냥 저쪽에서 성가시게 저 사람들을 그냥 보험료내고 분단관리하는 차원에서 적당히 이렇게 다독거려 가지고 산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이제 만족을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갖는 게 과연 옳은 건가? 그런 파헤치기로 했을 때 결국은 경제적인 면을 그대로 전부 드러내는 이런 상황으로 분석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는 이건 부담이 아니고 기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주 엄청난 이득이 들어가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걸 조금 뒤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 파워포인트를 좀 뒤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각 하나 더 내려주세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63%가 2008년에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서 4년 후에는 2012년에는 53%로 내려갔습니다. 한 10% 정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서 더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통일 필요 없다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20대를 보게 되면 이건 말도 못하는 게 53%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20대에서 40%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데 우리나라 앞날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통일이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내려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달에 여론조사계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게 통일이 나에게 이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66%를 넘습니다. 3분의 2가 통일이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이 이득이 되고 엄청난 이득이 돼서 대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통일 비용이 통일로부터는 이득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8%네. 국민들 절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 자체가 비용하고 이득하고를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대박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건데 근데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 이게 일반적인 그 현상인데 근데 이 지구상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 우리 결의 통일을 시켜줄 사람이나 나라는 다른데 아무데도 없죠. 우리가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통일을 놓는 겁니다. 그럼 누구 존재시키는 거냐? 북한에 있는 백두혈통의 그 집안밖에 이득되는 거죠. 그건 계속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현상 유지를 하고 그리고 기껏해야 김대중 대통령 때 많이 나간 게 이제 평화공조입니다. 그런데 평화공조 백내를 해야 통일되는 방법은 인연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모든 이런 일련의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 더 내려주세요. 정말 통일이 이렇게 부담스러우나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근데 제가 통일 비용하고 통일 이득을 체계적으로 전부 추산하고 나니까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첫째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통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다음 부분까지 내려주세요. 그리고 통일을 빠르면 빠를수록 더 유리하다. 그리고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은 통일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많이 크다. 근데 보통 큰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크다 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됐는가? 제가 좀 빠른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통일 비용하고 통일로는 이득을 비교하는 건데 먼저 통일 비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일 비용은 크게 나눠서 세 그룹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통일돼서 그 당시에 바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그 난국 속에서 음식, 피복, 의약품 이런 거를 이제 좀 필요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 난국을 헤쳐나가는 위기 관리 비용. 또 하나는 모든 체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편 모든 걸 망라해서
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북한의 소득 수준이 남쪽의 소득 수준보다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는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통일을 했을 때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거니까 북한의 소득 수준을 올려가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 이거 세 가지를 합해서 이제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걸 추산을 해본 거가 강한근 대리교수님 만일 2025년경에 지금부터 한 11년 후에 통일이 된다라는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겠는가를 추산해 본 거가 그게 대략 이 5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10년 동안 남북소득 조정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해서 그래서 이 통일이 2025년에 온다는 걸 가정을 해서 그냥 2줄에 나오는 그 통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5년 후에 되는 경우 그리고 그 다음 5년 후에 되는 경우를 상정을 해봐가지고 비용을 추산해 본 건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대략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6.34% 거기에다가 그 위기관리 비용하고 여타 저 통일 해가는 그런 비용하고 이제 합하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하고 그러는데 대략 한 총소득의 7% 정도가 통일 비용으로 든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비용은 그 남북 소득 조정을 하는 기간 그 10년 동안에 그때 총소득의 7% 정도가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득은 어떻게 되냐면 이득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세 가지가 나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통일이 되는 그 순간에 이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들었던 분단 비용 이거는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분단 비용이 소멸되는 그만큼이 바로 이득으로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쭉 손해보는 것도 손해가 없어졌다 하면 그 손해가 없어진 것만큼 이득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통일 비용 부분하고만 비교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통일로부터 오는 이득 분단 비용 소멸 부분이 더 크다. 왜 그러냐면 이건 아주 수학적으로만 볼 때도 이 분단 비용은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정없이 지속되는 무한대의 숫자하고 그 10년 동안에 들어가는 그 숫자가 한정된 숫자하고 비교하면 둘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크다 하는 것은 자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통일 했을 때 이득이 더 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통일 대박이라는 것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은 남북 소득 조정을 해가는 기간에 북쪽에서 경제가 성장해가는 말을 두고 남쪽만 생각하더라도 매년 11%의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일 남쪽의 1인당 소득 수준이 3,000달러 정도 수준에서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 1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는 남쪽 1인당 소득 수준은 77,000달러가 되는 겁니다. 상상하기가 힘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북쪽 지역 주민들은 1인당 소득 수준이 38,500불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쪽에서는 사람들이 굶고 있죠.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근래 얘기하는 보면은 670만 정도가 기아 선정에 있고 그리고 2,400만 중에 3분의 1가 된 1,600만 명은 장기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 있다. 이렇게 유엔 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점잖게 얘기해서
장기적인 식량 부족 상태지 굶주린다니 하루 세 끼만 못 먹는다니 이게 국민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3만 8, 9천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남한보다도 훨씬 잘 사는 그런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상적인 변화를 받게 되는 건데 510년 동안에 사실상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통일에 돼가는 과정에서 남쪽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북쪽도 남쪽 못지않게 엄청난 이득을 본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서 북한 주민들도 꼭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단계를 놓고 볼 때 첫 번째 분담비용 우선이랑 그만큼의 이득이 생기는 거. 두 번째는 10년 동안 소득 조정을 해가는 기간에 매년 11%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10년이 끝나고 난다면은 모든 게 다 거기서 다 정지가 되는 거냐면 그렇지 않고 경제라는 거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탄력을 받아서 경제가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만 본다고 하더라도 남북이 전부 평균에서 한 6만 5천 달러 이 정도 된 거라고 했을 때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영국, 독일, 불란서 그런 나라들의 조금도 부럽지 않은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세계적으로 몇 위가 되느냐 그건 우선 둘째고 지금 제일 앞서서 나간다고 하는 나라들은 못지않게 우리가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고 확실히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통일이 좋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통일을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저는 통일을 이룬다든지 통일이 온다든지 이런 말은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통일을 만든다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통일이 절대로 올 수도 없고 그냥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통일을 만들어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통일을 만들어가겠는가.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시는 것도 통일을 이룬다, 통일이 온다 이런 말씀보다는 통일을 만든다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이거는 그냥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아주 팔붙이고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 함축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주 그 전반적인 개념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거가 그렇게 철두철미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통일이 이렇게 좋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가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기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R 이론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를 했는데 뭐냐면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가만 생각하니까는 그냥은 안 되겠고 저 북쪽에 존재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둘로 나눠서 보지 않으면 그럼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존재하는 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는 적이고 하나는 내 형제 부모 내 동포들이고 이 둘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지 같이 놓고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쪽을 상대하다 보면 이쪽에서 너무 피해를 많이 보고 이쪽을 하다가 보면은 또 이쪽에 가서 뭐가 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그런 구도를 잡아봤는데 지금 통일로 가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하시는 게 바로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드레스덴에 가서 발표하신 그 세 가지 큰 흐름 이게 모두가 뭐냐면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녹화 를 말씀하셨으면 그냥 산림녹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의도가 뭐였겠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그 과정에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 남한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고 교류가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남한의 진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냥 찰림노화로 그렇게 모르지만 실제로는 남북의 정서가 가까워져. 이거를 염두에 두고서 그러고 시작하는 거가 이번에 한 발 더 나가서 그 전에 이제 찰림노화를 말씀하셨는데 이 근래는 이번 디어스에 가서는 농업, 임업, 산림노화 이런 걸 이제 전부 망라하면서 이런 복합단지를 이제 해나가자 하는 이거 역시 보다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북한 주민들하고 가까워지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리고 산림노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가서 나무만 그냥 심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 그러면 심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북한 많은 주민들하고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걸 바로바로 돌리게 좀 그래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우선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하자 하는 이런 걸 먼저 이제 제안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민생 사회 인프라를 각적이면 예를 들어서 교통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남북 간의 이제 동질성, 그동안에 너무 이질화됐으니까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남북 교류협력 그런 사무소도 설치하죠. 이 모든 것과 북한 주민들은 우리 남한 주민들하고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커지게 만드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둘을 분리해서 보는 거라고. 뭐냐면 그 정권에 대해서는 저쪽에 핵무기 가지고 있으니까 내려놔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는가? 라고 핵 폐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그리고 국제 공조를 얻으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쓸데없는 도발하지 말아라. 만약 도발하게 되면은 그거에 못지않은 강력한 응징이 돌아갈 거다 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그쪽 정부에서 무력으로 이쪽을 위협하는 건 그대로 맞받아치는 이런 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주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은 동포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기회 있을 때마다 또 길을 만들어서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래서 이 남북관계를 지금까지는 하나만으로 봤던 거를 이제 투 트랙으로 두 길을 놓고, 하나는 저쪽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하는 안보를 철저히 하는 이 부분과, 하나는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 민심을 얻어가는 길, 이 둘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해나가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핵무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드레스덴에서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만약 핵을 폐기하고 한다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동북아은행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라도 북한이 발전하도록 이렇게 아주 최대한의 협력을 해요. 그러니까 종전처럼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내려놔라 라고 계속 그거는 강조를 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할 거는 해나가고, 그리고 핵무기를 폐기를 한다면 이만큼 더 하겠다 하는 이런 두 길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통일로 가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와 같이 저쪽에서 이 군사적인 도발을 안 하고 평화적으로 갔을 때 뭘 하겠다고, 다 끝난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에서 가진 게 그거밖에 없는데 툭 하면은 위협하고 나서는 건데 그게 언제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기에다 모든 걸 걸어놓은 다음에 이제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런 거는 그냥 어떻게 급변사태로 저기 무너지면 뭐 하겠다. 근데 저쪽에 급변사태로 무너진다고 해서 바로 우리한테
같이 우리가 하고 같이 되는 통일된 데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솔직하게 저게 그냥 저기서 무너진다라고 하면 중국에 넘어가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도 쪽에서 이쪽하고 가까이 가면 잘못하면 자기가 죽겠는 걸 그동안에 한 짓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중국 쪽에 가서 붙는 거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남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같이 할 생각이 있는가? 이것도 저쪽에서는 불분명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급변 사태가 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좀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은 그거는 오히려 일을 망치는 이런 쪽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그러면은 이런 북쪽의 민심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갔냐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통일이 되면 불법을 맨 처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북측에 있는 사회 인프라 부분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 지금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북측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제일 먼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물류 대란이 일어난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신문에서 봅니다. 뭐냐면 북쪽에 이제 도로가 형편이 없어요. 그런 거 가지고서 뭘 어디에 뭘 하면서 뭘 옮기고 뭐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가 되면서 모든 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기본적인 전기 이런 도로, 철도, 항만 아주 기본적인 데서부터 모든 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기회가 닿는 대로 미리 그걸 해나간다고 한다면 그런 길을 열어나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것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단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민심이 우리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이 접촉을 하면서 뭐가 되고 그러는데 사실 북한 사람들에게 만나고 보면은 정치 얘기 안 하고 할 때는 참 그렇게 순박할 수가 없어요. 이 도시가 이렇게 된 데서는 사람이 까다로워지고 뭐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하도 그냥 어렵게만 그냥 어수룩하게 살았으니까 참 순박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정치 얘기를 하면 이제 완전히 그때는 다른 동물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그 진정성을 알게 되면서는 그것도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잡아오겠는가 하는 것을 바로 북한의 기본적으로 돼야 될 그 사회 인프라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신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북한의 사회 인프라를 투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신 걸 이렇게 전부 추적을 해보면은 그게 다 이게 맥이 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가다가 그때 그냥 한두 마디 이렇게 던져버리는 게 아니고 그 흐름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의 정권에 대해서는 무력도발을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이거는 안보 철저하게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저쪽 민심에 다가가는 것을 벌써 지난해서부터 사실은 시작하고 계십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번 최수된에서 이제 선언하시면서는 더 확실하게 나가는 거고 앞으로 가면서는 이제 실행 단계로 더 이제 들어가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제대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고 그분이 해나가시는 거를 우리가 합심해서 협력을 해드릴 때 그럴 때 제대로 성과가 나오는 거지 이게 팔 따고 다리 따고 이렇게 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 주위에서 보좌해 드리는 분들이 참 비참한의 애로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때까지 분단 관리만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통일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이런 분들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까지 가자고 하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거라. 며칠 전에 이제 쪽에 이제 때가 되고 비료를 좀 보내야 되겠다는 준비해 보니까는 그 담당 부서에서 안 된다고 저쪽에서 행비 내리고 있어요. 이걸 못 보낸다고. 바로 3, 4일 후에 대통령이 우리는 이런 길로 간다. 선언하는 게 바로 3, 4일 후에 나오는데도
중국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는 이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 머리가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정부가 함께 협력하는 이런 쪽으로 가려면 이 부도가 어느 쪽으로 간다는 우리가 전부 같이 이해하는 거 기본이 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의 민심을 얻어가는 길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사회인과고 그 다음에 이 전파 매체를 통해서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 세계 상황이 어떻다는 거, 그리고 남측 상황이 어떻고 남측 주민들의 생각이 어떻고 그렇다는 게 자꾸 북한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통한 그 정보 입력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서 저쪽에 이득이 되게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얼마 전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이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주민들한테 실제로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이득이 되는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쪽에 우리 진정성이 나타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저 남한 사람들처럼 자유민주 속에서 시장경제 속에서 좀 우리도 좀 잘 살았으면 되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언젠가 뭐를 통해서만 통일로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그 가장 근본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독에 있는 사람들이 서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부러운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 자리 잡게 된 거가 결국은 어느 기회에 왔을 때 결국은 다 합쳐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우에도 바로 북쪽에 사는 우리 동포들의 민심이 우리 쪽 지금은 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엄연하게 적이라고 일이 있으면 나와서 나한테 좀 쏴주길 이런 상황이 현실이다. 근데 이걸 우리가 동포라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고 지금은 동포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다시 우리 동포로 내 형제자매를 다시 끌어들여오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힘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들 민심을 우리 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또 그 길 밖에는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풀어놓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력을 통해서 통일할 수는 없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다면 정치 협상을 통해서 서로 모두 주거니 박근이 통일되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이 전부 어디로 결집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런저런 언급을 통해서 그 나온 그 부도가 어느 신문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통일은 북측 주민의 손을 따라온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하고 이제 같은 흐름입니다. 그 길 밖에는 통일을 안 하려면 모르지만 하려면 거기다 주관적으로 두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시고 미네소타 대학원 행정 석사,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메릴랜드 롤라 대학 정교수님, 명예의 교수를 역임하셨고 현재 원코리아 파운데이션 대표이십니다. 저서로는 미흑인 주민들의 주택 상황 연구및 수편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미롭고 사회 통일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유재풍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8시 14분전인데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이유도 싶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되도록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많고 드린 말씀 많지만 아주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저녁 식사로 그걸 제안합니다. 저 전체 여기 인사 말씀을 좀 생각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특히 그렇지만 한번 조성혁 이 선생님께 제가 타일을 안 했거든요.
알려주시면 듣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9세기 중년부터 우리 국군이 쇠퇴해서 누구도 어쩔 수 없는 그 하락기를 걸었습니다. 1863년에 흥선 병군이 집권을 하고 10년이 있다가 하락하고 이 시아버지하고 밀리 싸움에서 우리는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끌어들여다가 우리끼리 서로 싸우다가 나라 뺏기고 40년 가까운 수모와 수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라고 하더니 또 분단이 되고 분단은 또 전쟁으로 연결이 돼서 300만 가까운 우리 동포들이 피를 흘리고 수백만의 가족들이 이산이 불기가 되고 오늘까지 고통을 계속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신교수와 저희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 우리는 조상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오죽 우리 조상들이 못났길래 이 다른 나라들은 제자리 다 찾아가는데 나라 뺏기고 그리고 또 해방이 됐는데 우리 잘못도 없는 이 잘못 많이 한 일본은 대문학이고 우리나라 반쪽을 했는데 그거 하나 항의한 번 제대로 못하고 서로 죽이기에 바빠느냐.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 지나간 우리 한 19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외세의 이 물결이 너무 거세게 와서 이 추나미, 야수들 추나미 우리 역사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특별히 이렇게 좋게 보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들의 입장에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에 하나의 소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대단한 경제 성장을 해서 세계 12위, 12위, 15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세계은행의 총재가 한국인이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스의 세크리터리 제너럴이 한국인입니다. 우리가 미치는 영향은 이 지구를 다 미치고 있습니다. 한류, 짜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되풀이 안 하겠습니다. 여자분 우리는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외세에 따라서 이 끌리고 저리 끌리고 우리는 피만 흘렸던 그런 되풀이를 하지 않더라도 되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우리한테 선택의 권리가 있고 그보다도 지금 신 교수가 이때까지 얘기한 대로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여기 워싱턴에서 이 특파원 회의를 끝나고 나서 거기 노인회 회장인 송유진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 명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곤란하다고 너무 한탄하지 말자. 우리의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약한 문제가 있다. 이 처지 그만두라고 의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첫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느냐? 우리의 민족에는 앞으로 5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길은 가장 우리가 택하기가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아까 신 교수가 누차 말씀하셨듯이 이 통일에 대한 의지, 통일에 대한 관심, 의욕이 아주 적고 젊은 층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번에 우리가 할 길은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선배님하고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특별히 의견을 물어봤더니 아주 현명한 그런 어조로 저한테 그럽니다. 여보, 통일이 되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억지로 막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내가 와서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으니까 너무 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현명하고 와이즈한 얘기 같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 교수가 말씀한 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통일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번 우리가 통일을 그대로 놔두고 현상을 유지하고 분단 상태를 계속한다는 것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첫째로는 분단의 고통, 분단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일상생활의 디스컴포트,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변명을 해야 되고 저는 그 분단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북한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누가 봐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남한 사람도 병든 사람입니다. 이 한땅주의, 황금만능주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불신사회, 아무를 믿지 못하는 사회. 근데 저는 우리의 불신 상황 그 사세, 우리 병든 거에 우리 병의 근본적인 이유가 분단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단 생활을 하면서 아주 간단히 얘기합시다. 우리가 6.25가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어떤 상황에서 살았는가 하면 내일 언제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단추 하나 잘못 누르면 모든 것이 지로 돌아간다는 그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일 생활했습니다. 내일이 세상의 종말이 될지도 모르니 그런 가능성을 항상 안고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장벽을 이렇게 세우는데 아주 엑스퍼트가 됐습니다. 있는데도 안 보는 진실이 있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병에 우리가 여러분이 남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산다고 하면서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냐, 왜 우리나라는 잘 산다고 그러면서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으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분단에서 찾아야 됩니다. 분단만이 모든 거에 원인은 아니지만 분단이 그런 거에 중요한 원인이 하나고, 분단이 끝났을 때 오는 대박의 하나도 그런 것의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 통일이 된다는 이런 우리가 현상 유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통일이 주는 우리 혜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되면 우리가 대박이 되고 선진국의 대열에 참여하니까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계 모든 선진 경제라는 게 다 공명에 처해 있습니다. 불합화는 지금 이 정부 예산을 다 못하고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대박을 부린 독일에 가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도 내일 모르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리 해도 일자리를 많이 창출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 경제 지금 1990년부터 지금 3rd decade가 되도록 아직 뚜렷한 이 돌파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여태까지 아주 굉장한 발전을 해온 중국도 슬로우 다운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많은 소위 선진 국가들, 선진 경제들이 어떤 그런 지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 탈바꿈을 하는 어떤 추리가 보이고 어떤 이 계기를 찾고자 하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 남한의 자본과 테크니컬 노하우, 북한의 지하 자원과 북한의 앰플 노동력, 그리고 퀄리티 노동력이 됩니다. 그게 합하면 선진국, 소위 지금 우리가 선진 경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아주 좋은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 통일 지금 상태를 그냥 놔두고 통일을 향하는 길을 접어두고 그냥 뒷전을 통일이라는 그런 과제를 외면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초이스, 현상 유지는 우리가 당연히 리젝트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옛날과 달라서 완전한 서로의 이 부분 틀림없이 완전히 방면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이부터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지에 몰린 이 쥐가 고양이라도 달라들듯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국지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리 국지전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94년에 김일성 국가 주석이 사망했는데 그 전후에서 첫 번째 핵무기 크라이시스가 있었을 때 김영삼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빌 페리 국방부 장관, 윌 제임스 월시 CIA 디렉터들이 모두 연구를 해서 우리가 연변에 있는 핵무기를 서지컬
그랬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한 150만 명의 한국인이 죽어야 하고 미국인 10만 명이 죽습니다. 군인도 문제지만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비즈니스맨, 학생들, 투어리스트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이 많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해안운동에서 상당한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한국이 살림이 많기 때문에 아주 골수분자 이 북한 게릴라들이 지리산 옛날보다 훨씬 더 이 게릴라를 하기 양호한 작전에는 먹을 것도 여기저기 있고 감춰놓기 받고 그래서 상당하게 어려운 정도의 기간에 게릴라 전쟁이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전쟁이라도 좋으니 통일을 하자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저도 그건 반대합니다. 차라리 첫 번째 초이스가 더 낫습니다. 그대로 놔두는 게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초이스입니다. 세 번째 초이스가 아까 신 교수가 얘기한 대로 평화 조약입니다. 평화 공존입니다. 평화 공존은 우리가 지나가야 될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야 할 종착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 공존을 목적으로 해서 평화 공존에 가서 이제 우리가 올 때를 다 왔다고 손들면 영구 분단이 되는 거고 우리의 분단의 고통과 분단의 비용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화 조약이라는 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유크레인이 1994년에 소련의 붕괴와 함께 1994년 전쟁을 볼 때에는 세계에서 핵무기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유크레인이었습니다. 중국보다도 2배, 3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크레인이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을 썼습니다. 여기 총회사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부다페스트 거기에는 유크레인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 주변 국가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그 국경을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어떻게 됐습니까?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금 크라이미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유크레인으로 더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어떻게 됐습니까? 평화조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히틀러는 스탈린과 이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스탈린은 또 일본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기들이 편할 때 그냥 찢어버리는 게 평화조약입니다. 평화조약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는 하나의 위성표지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 종착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이스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는 조금 그래도 쓸만한 게 있지만 우리의 희망을 걸고는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북이 아까 신 교수가 말씀하신 대로 서든리 붕괴해서 그 다음에 오는 통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렇게 해서 오는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이 갑자기 붕괴해서 무정부 상태가 돼서 경찰도 군인도 아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동안 수십 년 군주로 오던 북한 주민 그 다음에 그것을 치시탄탄 노려보고 있는 주민 거기에 몇십만의 군대를 가고 있는 주민 미국 어떻게든 반응하겠습니까? 그때 오는 혼란이라는 건 너무 커서 너무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마치 1945년 해방 후에 한국에 왔었던 그런 혼돈 상태가 올지 모릅니다. 그런 혼돈 상태가 다시 온다면 어떤 지도자도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정당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상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붕괴를 통한 이 붕괴를 원치 않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 붕괴를 지나가는 통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루마니아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많은 독재 국가들이 다 망했습니다. 카다피가 죽고 사다म 후세인도 갔습니다. 모든 독재자들의 막론은 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러셀 크로우라는 사람이 나온 현대판 라빈 후드를 봤습니다. 라빈 후드 첫 번째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in times of tyranny and injustice, when law oppresses people, an outlaw takes place in history. 이게 너무 법이 전부 개판이 됐을 때는 아웃로가 라빈 후드 같은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북은
라빈 후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북은 아무리 이북의 평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권이 망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다시 자유스러운 나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을 만큼 그런 체제에 있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 전무후무한 생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공화국의 시작 때부터입니다.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세뇌는 아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2살, 3살 때라도 수령님이라는 말을 엄마라는 말보다 먼저 배웁니다. 그게 이 사람은 이제 철저히 세뇌가 됐으니 이제 안심하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세뇌입니다. 북한 같은 그런 세뇌 시스템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또 그래도 세뇌가 안 되는 사람은 갖다 가두고 격리시킵니다. 여러분도 저 캠프 14 다 들으셨을 겁니다. 많은 책들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싶으시면 Nothing to Envy, Escape from North, Escape from Camp 14. 여러분 또 영어 책 하나 있는 The Orphan Master's Son, 눈물나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세뇌해도 안 되고 갖다 가둬도 안 되는, 그래도 일어나는 사람들이 또 못하는 이유가 2사람, 3사람이 모여서 무슨 공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할 때 북창동에 가서 육사 8기생을 많이 데리고 짜장면을 많이 사줬답니다. 북한에 어떤 그 쿠데타를 생각해서 짜장면을 사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짜장면을 사준다고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밥을 먹었다가는 그 다음날 없어집니다. 그런 게 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를 떠나고 카다피도 망하고 무바락도 죽어도 김정은이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붕괴 안 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붕괴되기만 기다리고 또는 붕괴되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4가지가 다 우리한테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선택이 자유하겠냐? 아까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자 그랬는데 그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신창민 교수의 제안입니다. 그걸 여러분 좀 더 가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초코파이 얘기 들으셨어요? 개성공단의 초코파이 아세요? 아직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면 이 공장에 남쪽의 공장 사업가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을 시켜서 노동을 하고 생산품을 해서 많은 거 텍스타일, 가먼트. 그럼 이제 우리나라 지금 같은 데서 사람들을 일을 열심히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막 때려서 시켰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너 일 잘하면 돈 월급 더 준다. 너 일 잘하면 사진 시켜준다. 그래서 그거에 프로모션을 해서 사람들이 일 열심히 합니다.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북한 노동자들을 고무해서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 프로덕션 프로세스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리워드. 초코파이를 한 대는 몇만 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일하는 초코파이를 받은 사람들이 초코파이를 먹었다면 그 쓰레기통에 초코파이 껍데기들이 두둑이 쌓여야 되는데 하나도 껍데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하냐니까 그걸 집에 갖고 와서 동네에서 팔아서 큰 이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하나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가난한 나라에서 10불까지도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초코파이 몇 개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빅터 차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쓴 거기에 나오는 것 같은 거냐면 그 5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그 초코파이를 집에 갖고 갑니다. 그래서 아들한테도 주고 남편한테도 좀 먹으라고 이웃한테는 좀 팔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사냐? 왜 우리는 이런 거 없냐?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눈이 뜨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개성공단 문 닫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5만 명 다시 다 데려다가 재교육시켰습니다. 제가 이거 신청민 교수하고 이거가 교감이 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합니다. 5만 명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50만 명이 된다고 합시다.
500만 명이 됐다고 합시다. 컨트롤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이해하기로 신창민교에서 제안하는 커다란 규모로 통 크게 하는 겁니다. 도저히 북한 사람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컨트롤할 수 없는 스케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를 어떻게 봐도 이건 남한 사람들이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자님 말씀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을 했어요. 덕은, 베푼 덕은 generosity is never lonely. 덕은 외롭지 않다. 덕은 항상 필유린, 항상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는, appreciate하는 그런 이웃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감사한 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분하고 억울하고 복사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저한테 하나 감명이 있는 건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여러분 가보셨겠지만 그 뒤에 가면 영국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미국이 도와준 걸 감사하는 병사패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미국이 아니면 망하는 히틀한테 망하게 돼 있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미국이. 그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전쟁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영국 사람들이 1불씩 1파운드씩 내기도 합니다. 밀리언에어가 밀리언에어를 원하는 게 아니라 1파운드를 내서 미국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다고 해서 테마를 이 1파운드씩 내는 사람이 3밀리언인가 내가지고 그걸 내는 겁니다. 그게 정성입니다. 나는 우리 통일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창민 교수, 제가 아는 신창민 교수,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통일한 사람입니다. 통일이라고 하면 아까 최강수 회장이 얘기한 대로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통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도 있고 목이 내야 되고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마누라 화장품도 사줘야 된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그거 다 해야 됩니다. 그거 다 접어두고 통일 얘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돈 다 내자는 신창민 교수 얘기하는 100불을 벌면 1불, 10,000불을 벌면 100불, 1% 내야 됩니다. 1%. It's no big deal, really. 그래서 우리는 그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뭐냐 할 때 헌신을 하자고 해서 무겁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의 주어진 상황 안에서 What does unification mean to me?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대로 한 대까지 조금 한 겁니다. 마음을 쓰고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통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 대화를 계속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내가 도움이 될 길이 어떨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이상 요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제가 동포의 통일론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여기도 많은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진보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도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정신노동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가 다른가 생각하면 우리가 협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꾸 분단시키고 우리를 자꾸 갈등의 요소를 우리한테 주는 과거를 조금 덮어두고 우리가 모두 같이 가려고 하는 통일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해도 지금 거기까지 갈까 말까 합니다. 여태까지 네가 하고 그랬으니까 네가 나보다 네가 없어져야 통일이 된다. 그러지 말고 그 사람도 할 일이 있다. 모두가 할 일이 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통일되고 해서 다 할 일이 있다. 그 앞을 보면 됩니다. 근데 그 통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서광이 비치는 정말 훌륭한 단군일에
우리한테 이런 기회가 주고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있고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다만 의지가 없죠. 그래서 우리를 분단시키는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를 제쳐놓고 좀 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보다도 인류, 우리나라 역사도 중요하지만 세계 역사, 우리의 그 과거의 분하고 억울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통일이 가져올 그 프라미스. 저는 이 시장님 교수의 책을 보고 제가 동의하는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고 그래서 같이 동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하는 힘이 나는 데까지 하고 그러다가 제가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창립해서 지금 대표로 하고 있는데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은 아직 확실히 수립이 돼서 작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아직 저 지금 이 헌장도 다 쓰지 못하고 보도 디렉터도 완전히 구성이 못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회도 아직 못했습니다. 조만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원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이 재외 동포를 많이 염두에 두고 활동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천만 남한, 2,500만, 750만 해외 동포. 누구에 의하면 해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답니다. 이스라엘이 있고 중국이 있고 그 다음 정도가 코리아는 정도랍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애틀란타 한인원에서 중국어를 보니까 윤치호 선생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윤치호 선생님도 이렇게 아시죠? 우리 애국가를 작곡하신 아주 민족사에 우리가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제니표부가 한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이 상해임 시정부를 누가 주로 파이낸스 했는지 아십니까? 하와이 슈거 프라프트가 됐습니다. 또 남한의 군사 독재 시절에 민주화 운동도 미국에서 많이 성공했습니다. 남한의 이 경제 성장에도 재미교포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재미교포가 이 통일은 대박인데 이 시교수가 앞으로 통일은 북한도 대박이라는 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북한도 대박, 남한도 대박, 아베도 주의 국가애들에도 대박, 인류의 대박, 우리 모두에게 대박입니다. 그 대박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회의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좋지만 이게 사실 뭐 무슨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나도 뭐 하는 사람이고 이제 저도 9년 15년 73살이 됩니다. 이제 뭐 죽으려고 했는데 이제 뭐 좀 즐기고 들고 남들 좋아하는 골프에서 좀 쉴 수 있는데 이게 또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지난 주말에 조금 감이 왔습니다. 지난 주말에 워싱턴에서 이 최광수 회장의 리더십으로 여태까지 서로 같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던 보수 진보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태까지 서로 상만 찡그리고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서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3시간을 계속하는 그런 이 토론에 진지하게 보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한 사람도 일어나서 중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창민 교수가 옳다. 계속 떠들고 다니자. 이렇게 작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진행하셔서 그냥 그런 얘기를 했구나. 그냥 끝내지 마시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잡고 통일 얘기를 하십시오. 돈 한 푼이 생기더라도 한인 외관 건립도 중요합니다. 저도 몇 푼 내겠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크게 뭐 천지개벽을 할 만한 걸 아니더라도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조금씩 우리 모두 다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통일은